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인터넷 기출문제 파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는 ITQ 인터넷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배워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임박한 과정으로서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1번 문제부터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A형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인터넷 윤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정보 중에서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안 좋은 정보 있죠.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정보, 그 유해 정보 중에서 어떤 권리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초상권 침해 정보, 2번 사생활 침해 정보, 3번 명예훼손 정보, 4번 사행성 정보 이렇게 있는데요. 초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연예인 사진, 그러니까 얼굴 같은 것들이 초상권에 들어가는 거고,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사생활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거고요.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전부 다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요행을 바라고 횡재를 하려는 행동을 말해요. 이것은 유해 정보 중에서 권리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사행성 정보가 정답이 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번 볼게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한다. 2번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다. 3번 금융거래는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4번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한다. 네, 이렇게 보기가 4개가 있는데요. 자,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랜은 인터넷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랜섬웨어 피해,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어떤 보안적인 이슈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거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링크는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올바른 기능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거래는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를 말하게 됩니다. 이란 핵 개발로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자 이란의 중경 신발업체가 비트코인으로 대금 결제를 하여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는 조금 유명세가 조금 주춤해졌는데 한 3, 4년 정도 전에 온라인 화폐로 굉장히 곽강을 받던 그러한 매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랜섬웨어 걸리게 되면 돈을 보내라 그래요. 근데 그 돈을 계좌로 보내게 되면 이제 자금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보내라 라는 말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랜섬웨어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중요한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해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번 챗봇, 2번 트위터, 3번 페이스북, 4번 인스타그램, 이렇게 4개의 보기가 예시로 그려져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줄여서 우리가 일명 SNS라고 불리는 사회 정보망 기반의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부 다 SNS 안에 들어가는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채팅 상담 들어보셨어요? 채팅 상담. 어떤 채팅을 통해서 화상 채팅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자 또는 화상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 간의 대화를 시뮬레이션 및 프로세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마치 실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디지털 장치와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닌 것은 1번 챗봇이 정답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네, 다음 문제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보안이 확실하지 않은 웹사이트 방문 자제, 2번 OS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3번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내의 URL 및 첨부 파일 실행 금지, 4번 백신 프로그램 최신 버전 유지 및 실시간 검사 실행 금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악성 코드 말 그대로 인터넷을 잘못 접속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걸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안전수칙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당연히 보안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은 것이 좋은 자세가 되겠고요. 자, OS 운영체제 버전도 당연히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다가 보안 업데이트까지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악성 코드 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메일 잘못 클릭만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내에 URL 첨부 파일 실행 금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 4번이 왜 틀렸냐면, 자,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시간 검사 실행 금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시간 검사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또는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하는 것을 실시간 검사라고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행을 금지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능이 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수칙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자, 백신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바이러스 검사와 실시간 검사
기능을 통한 바이러스 침해, 악성 코드의 예방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실행을 금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스미싱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스미싱. 자, 일단 스미싱이 뭔지 잠깐 살펴보자면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에 해당하는 SMS와 피싱의 합성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성 주소, 악성 앱사이트 혹은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SMS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이용자가 그 SMS를 클릭하게 되면 실행되는 악성 앱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2번 출처 미확인 메시지 링크 클릭하지 않기. 3번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하지 않기. 4번 보안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하지 않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당연히 스미싱,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에서 스미싱에 걸리겠죠. 문자를 통한 공격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당연히 옳은 방법이고요. 자,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링크가 왔어요. 그 링크 함부로 클릭하는 거 당연히 좋은 방법은 아닐 거고요. 클릭하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자, 스마트폰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하지 않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클릭 한 번만으로, 그러니까 선택 한 번만으로 바로 해당하는 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자, 터치 한 번으로 앱 바로 실행되죠. 이 아이콘을 만든다고 해서 바이러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미싱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만약에 금융회사에서 보안 이슈를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개인에게 금융정보를 요구해라, 입력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지침으로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번 시간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2번 컴퓨터 사용 전 사용 목적을 간단히 메모하고 접속한다. 3번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파악하고 사용 시간과 횟수를 기록한다. 4번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듣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시간관리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종료되게끔 하거나 또는 컴퓨터를 가동한 시간, 컴퓨터에 대한 가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시간관리 소프트웨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 오늘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메모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떤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지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 사이트에서 얼마나 사용 시간이 되고 또 내가 하루에 몇 번 그 자주 방문한 사이트를 접속하는지 횟수를 기록한다면 내가 기록을 하는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자주 접속한다 라고 하면 유튜브 사이트를 하루에 5번 3시간 동안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을 기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록하는 전 시점보다 훨씬 더 스스로 자극을 느끼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음원 사이트, 멜론이라든가 벅스라든가 네이버 바이브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듣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음악을 듣는 것 자체 또는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 자체가 인터넷 중독이라고 기억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방 지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음원을 다운로드해서 듣는 거나 스트리밍에서 듣는 거나 어쨌든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니까 예방 지침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기술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일.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거죠.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건데 이것을 스트리밍으로 재생하게 되면 실시간으로부터 음원 사이트로부터 음원 정보를 수신받아서 재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지침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번 중요한 파일은 복사본을 만들어 둔다. 당연히 중요한 파일에 대해서는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요한 파일은 따로 사용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2번 가급적 드라이브 전체를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내 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폴더가 내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은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속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사용하는 것,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것도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용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프리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유료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프리웨어라고 하는 것은 무료 프로그램을 말해요. 자,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고 프리웨어,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자, 물론 유료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프리웨어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당연히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소프트웨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백신에 대한 바이러스 소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실행과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주기적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떠한 행동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뭐 보통 뭐 범죄, 그러니까 범죄를 사칭하는 거 사실 이게 범죄죠. 왜냐하면 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계좌로 옮겨라라는 거잖아요. 그 다른 계좌가 보이스피싱범들의 계좌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무시하고 삭제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가장 적절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검찰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 이런 문자 절대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자 받을 때는 내용을 무시하고 바로 삭제를 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문자로 안내받은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안전한 계좌, 굳이 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이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3번, 계좌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다. 이것도 이미 보이스피싱범들이 여러분들 집 주소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또 위험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번째, 만약에 뭐 발신자, 뭐 검찰에 홍 수사관 땡땡이다 라고 왔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건대요. 이거는 내가 보이스피싱 당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1번 문자 내용을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문자 내용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의한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번, 사이버 공간의 확산. 당연히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사이버로서의 공간이 당연히 확대가 될 거고요. 자, 증강현실, 가상현실, 당연히 이러한 기술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3번, 웰빙푸드 선호도 증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정보통신 기술과 웰빙푸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3번이 정답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웰빙은 무슨 뜻이냐면 복지를 나타내는 말로써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모두 일컫는 말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웰빙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바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그죠? 지금 우리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되는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으니까 바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 피해 예방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자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마트폰 뱅킹이라든가 또는 우리 인터넷 뱅킹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방수칙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문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당연히 보안 서비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당연히 이메일 게시판 글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열람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3번, 전자금융 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스마트폰에서 이용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매우 좋은 자세죠? 본인이 지정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지정 PC제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4번, 공인인증서는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하지 않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좀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공인인증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전자금융 관점으로 봤을 때 하드디스크에 계속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공인인증서는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수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번, 이용 지정 서비스를 이용한다. 2번, 인터넷 뱅킹 전화 스밍 서비스를 이용한다. 3번, 게시판 등에 링크된 금융기관 주소를 바로 클릭하여 사용한다. 4번,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원타임 패스워드 OTP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용 지정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PC 또는 특정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말기 지정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PC, 내가 등록한 PC, 내가 등록한 스마트폰에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용 지정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전화 승인 서비스는 뭐냐면 금융거래를 할 때 전화, ARS나 문자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서비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기관 주소 같은 경우는요, 그 링크된 주소가 실제 여러분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은행 사이트가 아니라 사칭하는 사이트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인터넷 뱅킹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개설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안 매체를 OTP로 설정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보안 카드라고 하는 걸로 보안 매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안 카드는 발급 비용은 무료지만 35자 숫자들의 번호가 난수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적인 면에선 취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OTP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1분마다 번호가 바뀌는 일회용 비밀번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로 보안 매체를 변경해 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풀어볼 마지막 문제 함께 살펴보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네티켓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S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한꺼번에 많은 글을 올리는 것을 자제한다. 2번,
제목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말머리를 사용한다. 3번, 자기가 쓴 글에 의해 평가되고 소통함으로 신중하게 글을 쓴다. 4번, 글의 책임은 원작자에게 있으므로 비방글을 공유해도 책임은 없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NS 서비스는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죠. 자, 당연히 한꺼번에 많은 곳을 올리는 거 자제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자, 제목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말머리 사용하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자, 자기가 쓴 글에 의해서 댓글이 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글을 쓰는 습관 당연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비방글,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공유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글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해도 이를 공유한 경우에도 사실에 적시한 내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유한 내용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공유한 사람도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인터넷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A형 인터넷 정보검색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